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또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볼 텐데요. 수급 많은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제 그럼요. 잡아보도록 하죠. 네. 보시죠. K증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네. 네. 뭐 젊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네. 일본 너무 흐름 좋고, 미국 증시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네. 어제까지도 흐름 너무나 좋았고, 근데 K 증시는 도대체, 그래서 요거 K 증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좀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게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영화 제목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간에서 이제 따왔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좋지 않은 좀 부정적 이슈들이 너무나 정말 종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우라도 치밀고 네. 그런 걸로 좀 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뭐, 실제 시간이 거꾸로 가면 얼마나 네. 좋아요. 벤자민 버튼 그 주인공 계속 어려지더니 아기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됐을 때. 근데 네네. 지수는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가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수급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가 우리 증시를 이렇게 크게 눌렀습니까? 다 눌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는 매수를 한 걸로 나오긴 하지만 지난 1월 11일 날 삼성그룹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 그때 외국인이 한 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현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뭐 은행에서 이제 막 2조 6천억을 매도를 했고 그래서 블록딜 이슈 없이 그 2조를 순매수한 그 금액을 빼면은 외국인은 거의 뭐 현물에서도 거의 매도나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뭐 선물에서는 뭐 정말 많은 금액을 또 매도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간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네.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이저의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좀 안타깝고 오늘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뭐 누가 알 수 있겠냐마는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합쳐서 2,4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돌이켜 보면은 솔직히 2,400개 넘는 솔직히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락 개수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당일 2,4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뭐 이렇게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어제는 또 너무 위축되어 있고 오늘은 또 오른다고 해서 또 막 일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변동성은 올해는 미국 대선도 그렇고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1월 달부터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6일에 코스피가 5.66% 하루 만에 상승을 했던 날이 있었죠. 이때가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가 나왔던 날이었고 시초가가 3,400선 아래에서 3,500선까지 갔던 날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400선 아래에서 3,000을 너무 원하나 봐요. 2,400선 아래에서 2,500선까지 올라가는 날이었었거든요. 네네. 이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고 나서 증시가 우상향을 훅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또 현물 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반작용 아니냐, 반발작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네. 공매도 금지한 날부터 해서 이제 외국인의 뭐 차익 매수는 어떻고 또 외국인이 누적 선물 개수를 또 확인해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부담이 돼서 뭐 배당 차익 매도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 매도도 어제 정말 크게 나왔거든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은 어제가 가장 큰 금액이 나왔고 외국인 현선물 합쳐도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매도 금액이 나왔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수 규모가 그 공매도 그 날부터 어제까지 한 3만 5천 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그래 그러면 앞으로 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한 3만 개 다 나와야 되나 그렇게까지 보진 않지만 그래도 네. 외국인의 선물 매도 누적 규모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를 또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상승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외국인의 선물 쪽 그 누적 개수는 계속해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역시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방송 전에 좀 체크를 좀 미리 해놨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를 잠시만요. 네. 2020년 3월 달에 저점이 2430선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렇게 코스피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제 노트북에 좀 체크를 해놨는데 네, 여기 한 2450선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 지금 한 3년 추세를 그어볼 수 있는 그 하단이 2450 전후여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어제 하락 개수만 놓고 봐도 그렇고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2450선을 지금 밑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의 세기가 강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질문 주신 외국인 뭐 누적 선물 개수도 좀 앞으로도 계속 확인이 필요하고 누적 선물 개수가 아직까지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앵커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질문해 주시는데 그 신용 잔고도 네.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락할 때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까지 상승한 날수가 이틀밖에 없었어요. 네, 이틀밖에 없고 뭐 이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환율은요 올해 들어서 이틀 빼놓고 이틀만 하락하고 연일 상승했고요. 뭐 네, 그거와 연관돼서 지정학적 이슈로 어제까지 대장주였었던 빅텍 이틀만 하락하고 연일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요 이틀이라는 숫자가 네. 근데 신용잔고를 보면은 코스피가 이틀 빼고 연일 하락했는데 신용잔고는 연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도 정말 중기적인 바닥을 잡으려면 네. 증가하는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네. 수급도 꼬였네. 네, 중기적 바닥은 신용잔고가 감소하면서 나왔었다는 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신용잔고가 최근에 좀 많이 증가했고 그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신용잔고가 좀 줄어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쪽 코스피에서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참 이게 네 기관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1위가 곧버스입니다. 네 곧버스고 또 기관 순매수 11위에 코덱스 인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하락을 보네요. 네, 좀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곧버스 1,600억 매수하고요. 인버스 240억 매수해서 거의 한 1,900억, 한 2,000억 가까이 또 인버스에 최근 일주일 동안 베팅을 해왔구나라는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뭐 약한 반등입니다. 정말 2,450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추세대인데 네, 추세네. 이 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반등을 주는 가운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 기관 쪽 세부적인 전 주체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까지 그리고 기타 법인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 코스닥은 또 외국인까지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반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다시 한번 정말 온갖 재료가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서 실마리를 풀어본다면 지금 가장 큰 악재와 가장 큰 불확실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의 상상을 더 해볼까요? 네.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2,450선 중요한데 좀 약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절대적 동의하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신용잔고 얘기도 해주셨지만. 뭐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2,400개가 하락했으면요. 오늘 오늘 지금 장 시작하고 1시간 반 지났는데 상승 종목 수가 지금 양시장 합쳐서 지금 한
한 18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2000개 넘어야 됩니다. 예, 2000개 넘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어제 안 팔길 잘했다. 그래 뭐 그러면서 약간 좀 일희일비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또 뭐 흥분하시면서도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2000개, 2100개 이상 돼야만 되는데 1800개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안 좋은 뉴스 정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열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텐데 가장 큰 불확실성,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보실까요?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까지 상승했었던 섹터 종목을 좀 돌이켜 보시면은, 네, 국내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홍해, 중동 쪽은 이제 확정만 안 되면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뭐 유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급등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중동 쪽보다는, 네, 홍해 사태. 예,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대한해우의 어제 급등, 빅텍의 신고가, 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 빅텍이요, 뭐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에요. 1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틀만 하락했고 연일 상승했거든요. 빅텍이 1월 초부터 계속 상승을 해왔구나. 그 말은, 국내적으로도 지정학적 이슈가 크다는 거구나. 근데 오늘 또 이제 뭐 한미일 또 만난다고 하고, 뭐 이런 또 이제 좀 매듭을 지려는 그런 또 모임도 갖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최근에 또 이제 워낙 그쪽으로 쏠림도 심했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홍해 쪽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중기적으로는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래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좀 커진 것 같고, 국내 지정학적 이슈도 좀 커진 부분, 그 두 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뭐 뉴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미국의 뭐 북핵 협상 전문가 뭐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라고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외교 안보 그런 이제 기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좀 최소한 염두에 둬야 된다.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 뭐, 오늘 지수가 상승하니까, 그래, 뭐, 홍해 사태, 뭐, 국내 지정학적 이슈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 얼마나 악영향을 언제까지 줄지, 지금이 정점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뭐, 잡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로도 네,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일으켰던 거는 금리 인하, 연착륙, 네.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6번을 원하고 있고 연준은 3번을 예고했다. 네. 이 간극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미국 증시 이제 또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60% 미만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네. 그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근데 중요한 게, 1월 말에 이제 31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좀 기대할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1월 FOMC에서 새해 첫 FOMC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 12월 FOMC 회의록을 오픈해 보니까, 금리 인하 논의도 안 했어? 근데 그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올렸었고, 그러면은 연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제스처, 스탠스가 바뀌는 거를 1월 FOMC에서 보여주면은, 그래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월 FOMC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월 FOMC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인텔, 물론 테슬라도 그렇지만 인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네. 더욱이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가 워낙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놔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실적이 나오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친구 때문에 네. 또 영향이 더 크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1분기 실적 또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1개월 전보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수치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개월 동안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한 2.1% 하락했고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한 1.5%가 하락해 있어서 참 1분기 실적의 폼을 열어준 삼성전자의 좀 쇼크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실적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도 이게 주 중반 이후거든요. 그러면 주 중반 이후 갔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해외 기업들 하이닉스까지 실적이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분위기가 좀 반전시킬 수가 있고 그게 그 다음 주인 FOMC까지 이어진다면 좋을 텐데 하나씩 풀어야죠. 생각가 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네, 일단 그거까지. 만약에 빅테크 실적이 좋으면 우리 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물론 최근에 AMD랑 또 이제 엔비디아 신고가 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뭐 실적도 좋아도 우리나라는 뭐 좋겠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좀 많이 하락해 있다는 거. 예. 그러면은 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FOMC 끝나고는 며칠 후에 또 바로 구정이에요. 구정 전에는 또 매수 강도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정 지나면 또 2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2월 중순부터는 제가 이제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이면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2월 중순부터는 실적 발표 끝나고 모멘텀 뭐 있지? 추가 모멘텀을 걱정해야 될 게 구정 이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정, FOMC 실적 발표. 예, 그 처음부터 그게 다음 주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제 마감 제 방송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내용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그 어떤 국가도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그냥 동결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나의 시각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금리를 설마 한 번도 내리진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그 극단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 좀, 이제 제가 중장기적인 그런 의견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요, 지금 금리를 5번 내리건 6번 내리건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5.5인데요. 5번 내리건 6번 내려도요. 그래도 4%예요. 네. 그럼 4%가 고금리인가요? 저금리인가요? 고금리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지금 한 5번, 6번 내리는 것 같고도 그래. 그러시는데 내려도 만약에 그렇게 내리고 내년을 맞아요. 그럼 4%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은 고금리로 정말 힘든 부분들 지금 글로벌로 정말 많거든요. 국내 PF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4%로 내년을 맞으면 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이 조금 더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번, 6번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리 진짜 3월 뭐 내릴지 아니면은 진짜 뭐 대여섯 번이 아니고 한 3번 이하일지 모르겠지만 금리 많이 못 내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년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집중해서 많이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 프로 다음 주에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또 판매 시작은 27일부터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갤럭시 S24 같은 경우도 관련주의 움직임이 뭐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네. 네, 비전 프로 관련주로 기대감 있었던 종목들은 어떨까요?
많이 빠졌으면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진짜 하나의 재료가 우리가 예상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아닐지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있다. 그게 다음 주 실적 발표고 지금 말씀하신 애플 비전 프로도 또 모르죠. 지금 해외에서는 후기 보니까 좀 무겁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평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에이 애플 뭐 움직이겠어? 그런 게 좀 대다수 의견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알아요. 그렇죠? 180불만 지켜지는 가운데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 이런 게 또 반전을 꾀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좀 어떤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지는 지속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도 사전 예약은 19일이지만 판매 시작은 현지 시간으로 27일이에요. 이게 또 다음 주 주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반 이후는 이렇게 저렇게 좀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구나. FOMC 전에. 그래서 더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미국이 금리 내려도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죠. 이미 2%포인트 차이가 나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려도 우리는 안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 계시고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돼도 이미 선반영된 느낌이어서 오히려 증시 큰 탄력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네. 옆에 계셨으면 제가 하이파이브를 했겠네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지금 하이해 있고요. 예. 뭐 국내, 그것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 하려면 한 6개월은 더 봐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올해 상반기 아닙니다. 국내는 가능성 정말 크고요. 하반기일 거고, 미국이 뭐 4번, 5번 내려도 국내가 뭐 한꺼번에 그렇게 따라서 내리기는 좀 복합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공은 내년으로 갑니다. 그럼 내년은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등 이 수출 기업들이 잘해준다면 올해 또 실적 전망이 최근 하향 조정되고 있어도 네네. 올해 전체 전망은 일단은 좋은 상황이기 좋죠.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주가 진짜 또 우리 기업들 자산 많이 늘어나서 PBR 0.9배 아래가 지수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징 업종, 특징 종목 알아볼게요. 수급적인 특징 업종은 어떤 쪽일까요? 네, 어제 정말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섹터를 뽑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오늘 이제 뭐 방송하기 전에도 이렇게 좀 체크가 좀 된 부분인데,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뭐 캔들상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있지만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고 시장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캔들상 양봉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출산 관련된 거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시간 내려서 강세여서 오늘도 강세인데 글로벌 이슈입니다. 저출산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한동훈 또 이재명 뭐 저출산 공약 발표 기대감이 있어서 좀 미래 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었고 또 국내가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 낮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봐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 쪽 얘기를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이 인도의 인구가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은 인도로,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인도, 뭐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관심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고 지금 중국은 해결할 문제가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요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65세 이상이 14%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더 크게 좀 와닿냐면 일본과 한국도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할 때 살펴보면 1인당 GDP가 국내랑 일본은 3만 불이 넘었을 때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중국은요 지금 12,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1인당 GDP 성장 생산성도 크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랑 일본은
진입을 했는데, 네, 중국은 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IMF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 주에 중국 좀 대폭 성장 둔화, 이거 막으려면은 구조개혁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중국도, 네,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도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출산 관련해서 깨끗한 나라 21% 급등, 깨끗한 나라 우선주 상한가고요. 근데 오늘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따라갈 만한 모멘텀이라고 지금 보시는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종목 보도록 하죠.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네, 코스피에서 코스닥 네. 각각 종목을 뽑아봤는데 어제까지도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했어서 뽑았는데 오늘 그래서 상승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승 종목도 많지만 코스피에서 한국항공우주 외국인이 어제까지 1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방산주들 흐름 좋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HSD 엔진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10일째 사고 있었습니다. 그냥 횡보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이 얼마나 좀 많이 사고 있냐면은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이 네,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그쪽 중요한 것 같고 경동나비엔 좀 약간 뜬금없나 뭐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 기관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3분기 누적만으로도 실적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경동나비엔이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관련된 뉴스 많고요. M&A도 최근에 2개를 했는데 앞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이제 네, 가전도 그렇고. 근데 아시죠? 주식시장에서는 사업 다각화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반응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실적까지 돼. 네. 그래서 경동나비엔 최근에 흐름 좋은 거 수급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흐름 좋습니다. AP위성 외국인이 6일째 어제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흐름 굉장히 좋고 또 컨택도 어제 뽑혔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어제까지 5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우주항공 쪽 오늘 네, 그 캔코아가 또 인수 관련된 이슈를 함께 묶이다 보니까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어제까지 수급도 좋았다. 그리고 또 소부장 쪽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제 외국인이 8일째, 연기금이 3일째 계속해서 아래꼬리 달렸고 네, 그래서 이쪽 오로스 테크놀로지 소부장 쪽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수급이 좋구나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서진 시스템 기관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영업이익률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작년에 사업 다각화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공위성 부품 및 안테나. 요것도 올해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상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네, 어제 뽑았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어서 방송 전에 네, 앵커님께도 이거 어떡하죠?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더존 비주얼입니다. 더존 비주얼 현재 지금 14% 상승하고 있고 장중에는 무려 한 19%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까지도 흐름이 좋았죠. 수급도 좋았고 그래서 뽑았는데 좀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ERP 정보 보안 그쪽과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 필요한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네요.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그래서 4분기 실적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그런 게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었구나. 근데 오늘은 좀 뽑은 느낌이고요. 또 AI 인프라 활용했는데 좀 비용 절감 이슈도 좀 함께 볼 수 있고 신사업 기대감도 있고 또 작년 11월에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랑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및 웰리스 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지털 치료 기기까지도 회사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거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기관이 어제까지 5일째 사고 있는데 사모펀드에서 어제까지 8일째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수급과 함께 오늘은 급등해서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 다각화가 되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